자, 오늘은 XRP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온갖 소문, 예측들,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요. 정말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들, 과연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또 뭘 감추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차트 보고 소셜미디어 들여다볼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시장의 활력 징후,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가격이겠죠. 최근 종가가 약 1.92달러.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딱 그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거래량이에요.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40억 달러어치가 거래됐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지난 하루 동안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움직였는지 그 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대략 1,160억 달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XRP의 가치를 합친 금액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XRP가 차지하는 덩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한 장으로 딱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가격, 거래량, 시총, 이런 핵심 지표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기본 데이터,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 너머에서 소위 프로 트레이더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미결제 약정, 영어로는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앞으로 XRP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걸려있는 돈의 총액,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현재 그 금액이 무려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숫자만 봐도 파생상품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펀딩 비율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 같은 건데요. 이걸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더 강한지 아니면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더 강한지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터의 벽에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펀딩 비율 같은 데이터는요, 과거 기록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실시간 데이터는 전문적인 툴 없이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볼 수 없는 데이터,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공개된 데이터만 보는 건 레스토랑 메뉴판만 보고 식당을 평가하는 것과 같다. 가격은 알지만 정작 주방에서 어떤 재료를 쓰고 손님은 얼마나 많은지 그 본질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메뉴판 데이터예요. 가격, 거래량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 레스토랑의 주방안 정보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지갑 주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같은 진짜 핵심 정보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가격 데이터는 과거 기록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죠? 하지만 정작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꼭 필요한 온체인 활성 주소 같은 핵심 데이터는 공식적으로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그럼 이런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는 건 가격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공개 데이터, 그러니까 거래량이랑 가격만 가지고 간단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4억 달러를 넘으면서 동시에 가격이 1.9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 있었던 날들은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최근에 이런 조건에 딱 맞는 날이 8번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8번의 경우 그 이후 7일 그리고 30일 동안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의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결과지만 이게 반쪽짜리 정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8번의 거래량 폭증이 정말 다 똑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수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거래량이 터진 걸 수도 있고 다른 날은 고래지가 몇 개가 자금을 옮기면서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숨겨진 정보 없이는 이 8일이 정말 비교 가능한 사례였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분석가들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정확한 분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웹 데이터가 항상 100% 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둘째, 파생상품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위기가 바뀌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활성 주소수 같은 진짜 핵심 데이터는 특별한 경로 없이는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 결국 어떤 분석이든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소 데이터와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온체인 데이터를 합쳐서 보는 것. 이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시장의 진짜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차트나 분석 자료를 보시든 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지금 빠져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질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